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그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세계 무대에서 태극기의 자긍심을 드높인 이름이다. 그가 유럽 최고의 리그 중 하나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매 시즌 자신을 증명해내며 아시아의 자존심이란 수식어를 넘어 월드 클래스로 자리매김한 것은 단순한 실력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다. 끝없는 자기관리, 절제된 삶, 그리고 성실함이 뒷받침된 그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줬다. 그런 손흥민이 지금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건에 휘말려 있다. 그것도 개인의 명예와 인간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악의적 협박이라는 씁쓸한 현실 속에서 말이다. 최근 한 여성이 자신이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제시하고 3억 원이 넘는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 여성이 제출한 초음파 사진은 조작되지 않았지만 그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손흥민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었다. 오히려 손흥민 측은 명확하게 밝혔다.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아이는 손흥민의 아이가 아니다. 이것은 단호하지만 진실을 수호하기 위한 그의 외침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한 명의 인격체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스포츠맨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그가 쌓아온 모든 신뢰와 이미지, 그리고 축구선수로서의 자부심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지만 손흥민은 여느 때처럼 흔들림 없는 태도로 이 상황에 맞서고 있다. 그는 침묵과 진실로 대응하며 마치 그라운드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팀을 구했던 그 침착함을 일상에서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다. 그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롤모델이며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과도 같은 존재다. 그가 보여준 스포츠 정신은 곧 삶에 대한 철학이기도 하다. 승리의 기쁨에 취하지 않고 패배 앞에서도 고개를 들며 팀을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 자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 그의 인생에는 언제나 겸손이라는 단어가 함께했고 그 무게감은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우리는 기억한다.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예상되던 그가 마스크를 쓰고 월드컵 무대를 누볐던 장면을, 전 세계가 놀란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던 그 순간을, 아무도 가지 못했던 길을, 누구도 넘보지 못한 무대를 그는 묵묵히 걸어왔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자랑 삼지 않았다. 오로지 팀과 조국, 그리고 팬들을 위해 자신을 내던졌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진실은 우리가 영웅으로 여기는 손흥민도 결국 인간이며 악의적인 누군가의 계략 앞에서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이다. 어떤 이들은 이번 사건에서 여성 피의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며 손흥민의 이름을 덧없이 끌어들인다. 하지만 정말 보호받아야 할 인격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공인으로서의 삶 전체를 뒤흔든 피해자 손흥민 아닐까?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지만 사람들의 입길은 때론 그보다도 더 잔혹한 판결을 내려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손흥민을 지켜야 한다. 비난보다 신뢰로, 의심보다 믿음으로 그를 보호해야 할 때다. 그가 보여준 수많은 경기 속의 감동은 단지 축구를 넘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웅이라 부를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지 않았다. 오직 국민을 위해 스스로를 혹사시켰고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지금 손흥민은 또 하나의 시련 앞에 서 있다. 그러나 그 시련은 곧 지나가리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믿는다. 그가 다시 그라운드 위에서 환한 미소로 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환호하는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것이다. 아니, 그는 한 번도 자랑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손흥민, 당신의 위대함은 그라운드를 넘어 삶 그 자체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진실이 되고 당신의 품격이 정의가 되기를. 우리는 언제나 당신의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우리의 영웅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지 한 명의 스포츠 스타가 타깃이 된 연예계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공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얼마나 큰 그림자와 위협이 드리워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언제나 자랑스러운 경기력이나 따뜻한 인성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손흥민 개인에 대한 중상모략일 뿐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거짓의 위험성, 그리고 공인의 명예를 파괴하려는 이기적 행위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양 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로 트레이닝복을 입고 출석했다. 그녀는 모든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그 눈빛은 더 이상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처럼 보였다. 아직도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라는 질문은 그녀의 양심을 직격했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는 과거의 연인으로 불렸던 손흥민과의 관계가 이제는 공갈범죄라는 이름 아래 씁쓸하게 재조명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법정에 출석한 용 씨 또한 굳게 닫힌 입을 열지 않았다. 검은색 체육복을 입은 그는 공범이라는 의심을 받는 상황 속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묵묵히 법원에 들어섰다. 수천만 원의 추가 요구는 왜 있었던 것인가? 단독 범행이었는가? 아니면 계획적인 협박이었는가? 답변은 없었지만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손흥민을 노렸는가? 단지 돈 때문만이었을까? 아니면 한때 연인이었기에 가능한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려는 계산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해 6월 양 씨가 손흥민에게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시점에서 이미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닌 계획적인 범죄의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수사당국은 양 씨가 병원 기록상 임신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태아의 생물학적 부가 손흥민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고 손흥민 측은 일관되게 그 아이는 손흥민의 아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양 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뒤 용 씨와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용 씨는 양 씨가 손흥민으로부터 이미 금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사안을 빌미로 또 다른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손흥민 측에 7천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결국 손흥민의 소속사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판단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사건은 본격적인 수사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 만에 이들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과연 한 인간의 삶과 명예는 이렇게 손쉽게 공격받아도 되는 것인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위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생활이 공격의 도구로 전락해도 되는 것인가? 손흥민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철저히 보호하며 살아온 인물이다. 그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도 언제나 조용히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팬들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 언제나 감사함을 표현해왔다. 그런 그가 느꼈을 충격과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손흥민의 반응은 지극히 조용하고 성숙했다.
언론 플레이도 감정적인 대응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법과 진실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그라운드 안팎에서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얼마나 품격 있는 자세인가.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소란스러워하는 가운데 그는 말없이 진실을 기다리고 있다. 그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이 사건은 단지 유명인에 대한 범죄로만 끝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다. 그는 한국 축구의 자존심이자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이름 중 하나다.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이름에 더 이상의 상처가 남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는 이미 충분히 고귀하게 싸워왔다. 이제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지켜줄 차례다. 그 어떤 파도와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림 없이 제 길을 걸어온 남자, 바로 손흥민이다. 최근 그를 둘러싼 믿기 힘든 사건 속에서도 국민들은 그의 품격 있는 침묵과 태도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일시적인 논란이 아닌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가진 본질적 가치, 즉 그가 어떻게 세계 축구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는지를 되짚어 볼 때다. 어릴 적부터 월드클래스라는 말을 현실로 만들어낸 이 인물의 삶은 단순한 스타의 이야기를 넘어 하나의 전설이자 살아있는 신화로 남게 될 것이다. 손흥민은 1992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손흥정 씨의 혹독한 훈련 아래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축구 철학을 체득했고 단순히 공을 잘 차는 기술을 넘어서 축구를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웠다. 이른바 손흥민식 축구의 원형은 이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등학교 시절 독일로 떠나 함부르크 유소년팀에 입단했을 때 사람들은 말렸다. 그러나 손흥민은 대한민국의 메시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낯선 독일 땅에서 버텼고 결국 그 선택은 한국 축구사를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되었다. 2010년 함부르크에서 18세의 나이에 데뷔골을 터뜨린 그는 분데스리가 최고의 신성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레버쿠젠으로 이적하며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그는 단숨에 유럽 무대에서 아시아의 별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큰 무대, 더 치열한 경쟁을 원한 그는 2015년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한다. 당시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 기록이었다. 토트넘에서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다. 시즌 초반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군 복무 문제까지 겹치면서 불안한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그 모든 것을 정면 돌파했다. 매 시즌 성장을 거듭한 그는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고 결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경이로운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2021-2022 시즌 페널티킥 없이 23골을 넣으며 득점왕에 오른 것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이었다. 이 수치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손흥민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이다. 그의 화려한 기록들은 끝이 없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 UEFA 챔피언스 리그 아시아인 최다 득점, 해트트릭 4회, 70m 드리블 골, FIFA 푸스카스상 수상 등 유럽 무대에서 아시아인이 이룰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록을 다시 쓰며 월드 클래스를 증명해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 모든 업적을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누구의 배려나 혜택 없이 이뤄냈다는 점이다.
그는 언젠가 한 인터뷰에서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 말했는데 그 말의 진정성이야말로 지금의 손흥민을 만든 원동력일 것이다. 국가대표팀에서도 손흥민은 그야말로 빛나는 존재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감격적인 데뷔골,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의 독일전 쐐기골,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의 금메달, 그리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캡틴 리더십까지 손흥민은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 태극마크의 무게를 감당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특히 독일전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넣은 마지막 골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고 월드컵 16강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뤄내며 그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 국민의 아들, 희망의 아이콘으로 거듭났다. 팬들의 사랑 역시 절대적이다. 그는 언제나 겸손했고 팀을 위해 희생했다. 자신이 골을 넣은 뒤에도 함께 어시스트한 동료에게 먼저 달려가 포옹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팀을 중요시하는 선수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축구 실력은 물론 인성까지 갖춘 그의 존재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다. 해외 언론들도 손흥민을 겸손한 슈퍼스타라고 평가하며 그를 아시아 축구의 미래가 아닌 현재로 명명하고 있다. 또한 손흥민은 스포츠를 넘어 문화적인 상징이 되었다. 위기 속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 청년들에게 노력의 가치를 가르치는 멘토, 그리고 세계 속에서 한국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그가 골을 넣을 때마다 대한민국은 환호했고 그가 그라운드에 설 때마다 팬들은 자부심을 느꼈다. 이는 단순히 경기에서의 승패를 넘어서 손흥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주는 긍정적 에너지와 희망의 증거이다. 오늘날 손흥민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여전히 세계 최고 무대에서 뛰고 있으며 여전히 발전 중이다. 그가 앞으로 남길 기록은 어디까지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한국 축구의 전설이자 세계 축구 역사에 남을 이름이라는 점이다. 과거 박지성이 그랬듯 손흥민은 또 다른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그가 몇 골을 넣었는지가 아니라 어떠한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는가이다. 그 정신은 어떤 외부의 논란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걷는 진짜 프로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손흥민을 믿고 응원할 수밖에 없다. 그는 단지 우리의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우리의 자부심이기 때문이다. 만 18살 함부르크 SV에 촉망받는 유망주였던 손흥민은 처음으로 프로 데뷔를 시작한 직후 예사롭지 않은 재능을 보여주며 시작부터 국내 언론 및 팬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기대에 부응하듯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두 번의 스텝업을 해내었고 현재까지 장장 10시즌 동안 활약을 이어오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 FC에서는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포함한 매우 뛰어난 개인 커리어를 쌓아 올리고 있다. 물론 손흥민의 커리어가 고평가받는 이유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개인 커리어를 이루어낸 시즌이 존재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본인의 기량을 전성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유지할 정도로 자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 또한 그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후배 선수들의 귀감이 되는 선수라는 점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클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쳐간 모든 클럽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줌에 따라 자연스럽게 팀 내 입지를 크게 다져갔으며 특히 토트넘 호스퍼 FC에서는 팀 내 중추적인 활약을 10년 동안 해낸 끝에 주장으로까지 임명되며 팀 내 입지의 정점을 찍었고 동시에 구단 차원에서도 손흥민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손흥민이 10시즌한 토트넘의 일원으로서 이루어낸 대표적인 업적은 다음과 같다. 이처럼 눈부신 업적을 쌓은 손흥민이지만 그는 언제나 겸손했다.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할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료들의 공을 먼저 인정하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축구 팬들은 그가 득점을 한 후에도 먼저 어시스트한 동료에게 달려가 포옹하는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다. 이 모습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그의 인간성과 리더십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손흥민은 단지 축구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어느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고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빛내는 외교관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시선은 언제나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지나친 기대와 비판 속에서, 때로는 개인적인 아픔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손흥민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배우게 된다. 진정한 강인함이란 외부의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손흥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단지 그가 많은 골을 넣고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모범이고 희망이며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인성도 실력이다 라는 말이 어쩌면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 바로 손흥민이 아닐까.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다시금 그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낼 때이다. 때로는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겼던 그의 존재에 감사하고 그가 걸어온 길에 존경을 표하며 그가 걸어갈 앞으로의 길에 응원을 보내야 한다. 언젠가 손흥민도 그라운드를 떠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남긴 발자취는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 축구사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가 보여준 태도, 그가 남긴 정신은 후배 선수들뿐 아니라 평범한 우리 모두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부디 더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으면 한다. 업적만으로 평가받는 선수가 아닌 인간 손흥민으로서의 삶에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길 바란다. 때로는 고독했을 그 길 위에서 묵묵히 자신을 다잡으며 걸어왔을 손흥민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을 통해 진심 어린 바람을 전하고 싶다. 손흥민이 앞으로도 부상 없이 건강하게 자신의 축구 인생을 이어나가길, 그리고 그 여정의 끝자락에는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평온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기를. 우리는 모두 그를 믿고 있으며 그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사랑합니다, 손흥민.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는 참 다행입니다.